대장 질환과 관련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서 밥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. 소화가 되는 측면에서는 서서 밥 먹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.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동을 하고 그게 소화가 되니까 사실은 서서 먹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. 문제는 서서 먹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게 먹을 것 같아요. 서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빨리 먹고 뭔가를 어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출해야 되는데 엄마가 한 숟가락 더 먹고 가 그러면 서서 나머지 먹고 가잖아요. 그래서 서서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급하게 먹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. 급하게 먹으면 꼭꼭 씹어 먹기도 힘들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. 따라서 서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급하게 먹기 때문에 서서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는 카페인이 있어서 이 소화가 되는 걸 조금 자극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. 장기적으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, 이 커피를 식후에만 드시는 게 아니고요. 하루 3끼 식사하고 늘 커피 먹고 중간에 커피 먹고 그런 분들은 카페인이 사실 과다 섭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카페인은 몸에서 수분을 바깥으로 빼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탈수가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, 몸이.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변비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카페인이 장 운동을 좀 자극하니까 변비를 좀 개선시킨다고 해서 저는 커피를 마셔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요. 단기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이분이 물을 안 마시고 장기적으로 커피를 쭉 드신다면 오히려 탈수 때문에 거꾸로 변비가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커피를 드시면 그 외에 물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왼쪽으로 누워서 자거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배변과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사실은 일정 자세로 자는 게 더 어렵습니다. 우리가 잠들고 나면요, 오른쪽으로 잤다가 왼쪽으로 잤다 반드시 잤다가 뒹굴뒹굴 굴르지 사실 한 자세로 자기가 어려운데 어떤 특정 방향으로 잔다고 해서 특별히 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.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음식물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. 예를 들어 식후에 역류가 잘 되고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왼쪽으로 눕는 게 다른 방향으로 눕는 것보다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. 유산균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변비인가? 혹은 나는 설사인데 유산균을 계속 먹어야 되나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유산균이 좋은 제품인 건 맞지만 면역 효과도 향상시키고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꼭 변비가 좋아진다거나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꼭 설사가 좋아진다는 제대로 입증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유산균을 먹는 게 크게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유산균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이들 섭취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딱히 변비에 얼마만큼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홍시, 곶감 같은 감류는 원래 변비를 잘 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에요. 그래서 원래 곶감을 많이 먹으면 혹은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평소 설사가 많은 분들은 그러면 감을 좀 먹어보면 설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응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골드키위나 그린키위가 변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되게 이제 변비 쳐보면은 서양자두, 푸른 주스가 많이 나오거든요. 심지어 저희 자녀가 고등학생 때 변비가 걸렸는데 아빠가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겠어 했더니 이미 푸른 주스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푸른 주스 먹으면 돼 라고 하는데 푸른 주스는 가스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 아플 수 있습니다. 저희 자녀도 배 아파서 중단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희 집사람이 키위를 주문을 해 놓은 거예요. 변비에 키위가 좋다던데? 라고 키위를 주문했는데요. 키위도 섬유질이 많고 그래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키위도 과학적으로 잘 입증이 돼 있지는 않고요. 골드 키위가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변비에 좋은 섬유질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
실제로 키위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한 중국에서 했었습니다. 근데 그런 임상시험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. 하루에 2번씩 키위를 매일 먹고 한 달 내내 키위를 먹어야지 배변이 좀 좋아지더라, 그런 결과를 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키위를 먹어서는 효과를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.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다른 걸 드셔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견과류는 약간 그 기름 성분이 있어요. 식물성 기름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더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, 오히려 그런 기름 성분이 변을 좀 무르게 만드니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견과류가 변비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설사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, 사실은 뭐 저는 견과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변비에 도움이 될 정도의 견과류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견과류를 먹어야 될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건 개인 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. 자, 탄산음료 마시면요, 변비에 도움이 될까요?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. 탄산음료는 주로 이제 카페인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아까 커피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. 늘 탄산음료를 달고 산다면, 물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는데, 탄산음료에 있는 카페인이 장을 좀 자극을 해서 장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건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탄산음료도 커피와 비슷한 그런 기전으로 초기에 장운동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, 탄산음료나 커피를 늘 달고 마시면 카페인의 장기적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탈수가 생겨서 변비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복근 운동을 하면 그러면 내가 변을 잘 볼 수 있을까? 좀 쉽지 않죠. 우리가 사실 복근이 없어서 대변을 못 보는 건 아니죠. 사실 배변을 하는 데는요, 굉장히 많은 근육의 조화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배변을 하는 데는 항문을 막고 있는 끝에 관략근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열려야 되고요. 치골 직장근이라고 하는 직장의 목을 딱 잡고 있는 그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, 배에 힘을 줘야 되니까 복압이 올라가야 되거든요. 끙 하고 힘을 줘야 되니까 복근에 힘도 있어야 되고, 횡격막이라고 해서 흉부와 복부를 가로지르는 가로막, 이 가로막이 아래로 배를 눌러줘야 되고, 이렇게 해야지 배 안에 복압이 올라가면서 배변을 쉽게 할 수 있는데, 이런 다양한 근육의 조화에 의해서 우리가 배변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복부 근육의 힘만 가지고 배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거꾸로 우리가 이 힘을 전혀 줄 수가 없고, 이제 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. 아주 연로하시고 수년 동안 장기 와병 상태에서는 거의 누워서 배변을 하시니까 배에 힘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, 그러면 배변을 하기가 힘든 건 맞지만, 그런 분들이 이게 복근 운동을 해서 복근이 생겼다고 해서 배변을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복근 운동 한다고 해서 변을 그렇게 썩 잘 보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